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요, 17번부터 정책 넘어가서요, 21번까지만 볼게요. 21번요. 그리고 22번 문제부터는 거의가 동일한 문제인데, 특히 금융에서 문항이 좀 많이 바뀐 게 있고요. 그리고 금융에서 리처라든지 주택연금, 그 지문을 많이 첨가를 하면서 원래 바뀐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맞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요. 22번부터 50번까지 있죠. 22번부터 50번까지는 따로 제가 오후에 점심 먹고 우리 부원장님 이제 오후에 오시면 따로 정정해가지고 요만큼만 따로 문제 수정된 메일을 보내가지고 내일도 나오십니까? 네. 그럼 내일 나오셔가지고 내일 중에 전부 다 자료를 따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22분부터 다음 주는요, 새로 나간 요 자료 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참고하시고 내일 나머지 문제를 초고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17번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 무조건 세 문제 나온다고 보세요. 두 문제는 필수가 되고요. 가장 많이 나와요. 문항수가요, 17-1, 17-2, 3번까지 세 문제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1번 볼게요. 자, 옳은 것을 고르셔요. 1번, 2번 묶어주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묻습니다. 이미 정리가 되었겠죠. 1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비율분석법, 성수법, 수익률법, 현가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용법이 있다. OX. X 뭐가 틀렸다? 현가 회산법 틀렸죠. 현가는 틀린다고 했죠.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게 되면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현가 회산법 틀렸습니다. X입니다. 2번요. 할인 현금 수준수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만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OX. O죠. O행입니다. 3번요. 자, 순현가는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죠. 따라서 현금유비 현가 빼기 현금처리 현값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은 예상된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의 현값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4번요. 순현가가 0이 되면 수익성지수는 1이 된다. OX. 맞죠? O입니다. 순현가가 0이 되면 내부 수익률과 요소는 같게 된다. OX.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내부 수익과 요소 수익이 같아지면요. 자, 순현가 얘가 0이 되면요. 같은 말로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고요. 이럴 때는 내부 수익률 이꼴 요구수율이 같아진다.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O형입니다. 자, 맞는 문장이에요. O형이고요. 다음에 5번 지문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수익성지수가 1이 된 할인율을 의미한다. OX. 맞죠? O입니다. 6번, 7번, 8번 지문 3개 묶어주고요.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공부했는 거 이거잖아요. 순현가법을 선호합니까? 내부수율법을 선호합니까? 순현가법을 선호하죠. 이 문장이 자, 3개 지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이 내부수율보다 투자 정보로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선호하고 있다. 맞죠? O입니다. 자, 그 이유가 7번과 8번입니다. 7번 보게 되면 순현가법은 할인율로서 요구수율로 사용하게 되고 내부수율법은 할인율로 내부수율로 사용한다. OX. 맞는 말이죠? O입니다. 8번요. 순현가법은 여러 투자한 간의 가치가산 원리와 부의그때 원리가 둘 다 모두 성립한다. OX. 맞는 말이죠. 모두 성립하고 그러나 내부수율법은 성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O형 맞는 말입니다. 9번요. 자, 지분 배당률이란 지분 투자에 대한 순영업소득을 비율로 말한다. OX. 틀렸죠. 분모는 지분 투자에 대한 맞는데 분자가 순영업소득이 아니고 세전현금수지죠. 세전현금수지 비율을 말합니다. X입니다.
10번 빈출 지문이고요. 역수 관계를 묻네요. 지분 배당률은 세전 성수와 역수 관계이며 순소득 성수는 역수는 종합하는 일이다. OX. O 암겠죠. 어떻게? 전지순종. 전지순종. 그대로 맞죠? 역수 맞습니다. O입니다. 11번 순소득 성수란 분모가 순영업소득에 대한 분자는 지분 투자의 필수이다. 까지 OX. 틀렸죠? 뭐가 틀렸죠? 지분 투자액이 아니고 총 투자액이죠. 총 투자액. 틀렸습니다.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회수 기간으로 한다. 뒤에 건 맞죠? 앞에 게 틀렸습니다. X입니다. 12번요. 종합하는 일이란 분모가 지분 투자액에 대한 분자는 순영업소득의 비율이다. OX. 틀렸죠? 어디가? 지분 투자액이 아니고 총 투자액이죠.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을 말합니다. X입니다. 13번요. 채무 불이익률이란 자 공식 돌리자 뭐? 영부유 돌리시고요. 따라서 순영업소득이 바로 틀렸죠? 유효저소득이 유효저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측정합니다. 틀렸죠? X입니다. 14번요.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 떠올리시고요. 따라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대출자는 부채 감당률이 1 이상을 요구합니까? 1 이하를 요구합니까? 1 이상을 요구하죠. 1 이상 틀렸죠? X입니다. 15번요.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 원금 회수가 곤란하다. 맞습니다.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당연히 증가하죠. O입니다. 다음에 17-2번 문제입니다. 다음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를 일가있다. 옳은 것은요. 자, 투자 결정은요. 지문 보기 전에 여러분이 불러줘요. 기대 수익이 크다, 요구 수익이 크다. 기대가 커야 되겠죠. 다음에 시장 가치가 크다, 투자 가치가 크다. 투자 가치가 커야 되겠죠. 다음에 순영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다음에 자 회수기간은요. 길수록 짧을수록? 짧을수록. 이런 정도로 묻는 것이 보기 지문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옳은 것은 1번 요구 수익률 12%, 실현 수익 20%, 기대 수익이 10%이면 투자한다, 안 한다? 자, 요구 수익 12%죠. 실현 수익은 무조건 캔슬입니다. 왜? 투자의 결과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제외시키고요. 기대 수익이 10%잖아요. 기대가 큽니까? 요구가 큽니까? 요구가 크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 2번요. 시장 가치가 1,000만 원입니다. 투자 가치가 950이래요. 투자 가치가 작잖아요.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입니다. 3번. 순영가가 0이면 투자한다, 안 한다? 순영가는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이 되더라도 투자한다. O입니다. 수익성 지수가 0.9이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1보다 커야 되겠죠? X입니다. 5번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얘가 바로 수익형가죠. 자, 수익형가가 1,000만 원이고 현재 투자금이 얘가 바로 비용형가입니다. 비용 현재 가치가 900이다. 그러면 수익형가가 1,000만 원이고 비용형가가 900이면요. 1,000에서 900 빼니까 순영가는 얼마 나오죠? 100만 원 나오죠.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O. 순영가 100이면 100만 원 남았잖아요. O입니다. 6번요. 회수기간은 4년이고 목표 회수기간은 5년이다. 투자한다, 안 한다? 짧죠, 그죠? 따라서 4년이면 짧으니까 투자한다. O입니다. 다음에 17-3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산식, 역수 관계를 일가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봅니다. 잔금 비율 13회 때 출시되었죠. 잔금 비율은 자 비율이니까 분자 보면 돼. 잔금은 무조건 연금형가, 분자 보면 맞죠? 자, 기간, 분모는 정기간, 남은 기간. 정기간, 분자는 남은 기간. 맞죠? O입니다. 2번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빼고
미상한 저당 잔금 빼고 자본세 공제하면 세후 지분복이다 OX. 맞죠? O입니다. 3번요. 연금의 내각계수의 역수는 감채 기금계수 맞습니까? O입니다. 4번요.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맞습니까? O입니다. 5번요. 자, 순현가는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죠. 여기서 수익현가는요, 괄호를 말해요.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플러스 세후 지분복이 현가, 이걸 다 합친 것이 수익현가입니다. 빼기 지분 투자 현가, 얘가 바로 비용 현가를 말해요. 따라서 O형 맞는 공식입니다. 6번요. 세전성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 맞습니까? 맞죠? 전지 나왔죠. 전지. 다음에 7번.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율 맞습니까? 맞죠? 순종 나왔죠. 전지, 순종 모두 맞습니다. 8번요. 채무 불응률 뭐? 영부유. 그러면 O입니까? X입니까? 틀렸죠. 분모가 순영업소득이 아니고 유효조소득이죠. 유효조소득입니다. 틀렸습니다. X. 자, 이상으로 투자 마치겠고요. 다음에 제 3편 넘어가죠.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정책은요. 자, 주로 4문제는 늘 나오고요. 5문제까지도 잘 나옵니다. 너댓 문제. 자, 포인트도 아마 포인트 볼까요? 포인트 18번 부동산 문제. 얘는요. 출제 빈도가 아주 약해요. 약한 부분이고. 포인트 19번 정책의 기능과 수단은요. 반드시 나와야 한 문제는요. 꼭 나옵니다. 다음에 20번 포인트 토지 정책도 한 문제가 잘 나오는 입장이고요. 포인트 12번 임대주택 정책은 가장 중요해요. 필수 한 문제, 두 문제도 잘 나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 되게 많습니다. 다음에 포인트 22번 주택의 분양주택은요.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좀 약한 부분입니다. 포인트 23번 주택의 여가가정 A급이죠. 포인트 24번 주택의 조세 이것도 A급입니다. 여기까지만 충분히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18번 처음부터 볼게요. 18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봅니다. 부동산 문제의 특징으로는 지속적 성량, 악화 성량, 비가역성, 복합성, 해결수단 다양성을 들 수 있다. OX. 맞죠? O입니다. 2번 기출문장이고요. 한 번 잘못 산 토지를 다시 팔기가 어려운 것은 비가역성 때문이다. OX. 얘는 아니라고 했죠. 자, 비가역성 뭔가? 한 번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원래대로 회복되기 어려운 성질이죠. 2번 질문은요. 부동산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부동산 문제는요. 반드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관계 악화 현상입니다. 한 번 토지를 잘못 산 것은 관계 악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지가 못 나가 못 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비가성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 하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 법원 가서 경매 낙찰을 받는데요. 금액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사야 되는데 잘못해서 한 개를 더 붙였어요. 잃어버려요. 이거는요. 지가 못 나서 못 산 거잖아요. 이 문장이 바로 몇 번? 2번입니다. 한 번 잘못 샀어요. 그러니까 다시 팔기 어려운 것은요. 이것은 경제적 하자에 불과하지 부동산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X입니다. 3번, 4번은 꼭 기억하세요. 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직가고. 3번, 4번 묶어주고. 직가고 현상이 심화되면 직주분리 현상을 과도하게 나타나고 주택난이 악화된다. OX. 맞죠? O입니다. 4번요. 직가고 폐단으로는 부동산 투기의 발생, 주택난의 악화, 물가 상승, 공공사업 비용 증대, 직주 접근 현상 초래, 사회 불평등 심화를 들 수 있다. OX. X 뭐가 틀렸다? 직주 접근이 아니고 직주 분리죠. 따라서 직주 분리를 초래합니다. X입니다. 5번, 6번 묶어주고요. 5번, 6번은요. 소득의 불평등도를 말합니다. 자, 5번 지문은요. 불평등도가 높은 경우인데요.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수록 불평등합니다. 맞습니다. 로렌츠가 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을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10분위 분별은요, 분배가 적으면 불만이 크다고 했죠. 따라서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크다. 맞는 말입니다. 모두가 O형 지문입니다. 요 지문은요,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어요. 안 됐지만은요, 여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6번 응용 지문이죠. 6번. 정부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사회가 불평등해집니까? 평등해집니까? 평등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진위계수 값은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겠죠. 커진다? 틀렸고 작게 만들어요. X입니다. 7번요. 우리나라의 양적 주택 문제는 질적 문제보다 우선하여 해결할 문제다. 맞습니다. 양적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질적 문제가 필요하겠죠. O입니다. 자, 포인트 19번. 정책 기능과 수단은요, 필히 출제가 돼요. 자, 한 문제는 언제나 꼭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 나면요,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1번. 부동산 시장 실패 원인은 암기했다. 어떻게? 불공정 매모죠. 불공정 매모. 불안전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요가. 금액인재. 모두 맞죠? O입니다. 2번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OX. 틀렸죠. 왜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 실패 수정이 아니고 사회적 목표 달성입니다. 사회적 목표 달성이죠. 시장 실패가 틀렸습니다. 사회적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X입니다. 사회적 목표 달성이죠. X. 3번요. 저소득층의 주택 정책 수립에는 주택 수요 개념이 필요하고 중산층의 경우는 주택 소유 개념이 필요하다. OX. X죠. 단어가 바뀌었죠. 자, 주택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것은 주택 소유가 되고요. 중산층의 경우에는 주택 수요가 필요합니다. 단어가 아래 위가 바뀌었죠. X입니다. 4번부터 9번까지 묶어주세요. 4번부터 9번까지가 외부효가 언제나 A급입니다. 4번요.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정책적 기능에 속한다. OX. X. 어디가 틀렸어요? 정책적 기능이 아니고 경제적 기능이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입니다. X입니다. 5번요. 외부 경제가 있는 재화의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크다. 요즘은요. 자, 일단 예를 떠올리자. 외부 경작이 되면요. 예를 들면 공원입니까? 공연성 공장입니까? 공원이죠. 공원하게 되면요. 내 돈 들여서 공원 만들었잖아요. 무슨 비용? 사적 비용. 편익은 남들이 많이 번다고 했죠. 무슨 편익? 사회적 편익이 커지게 돼요. 이 문장이잖아요. 따라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다음에 외부 불경제가 있는 제한은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다. 이런 예를 떠올리자. 얘는요, 공원입니까? 공해성 공장입니까? 공해성 공장이죠. 공장이 공연을 마음대로 뿜어대게 되면 전체가 피해를 보잖아요. 누구만 이득을 보죠? 공장만 이득을 봐요. 사적 편익이 커집니다. 피해는요, 주민 전체 사회적 피해가 커져. 사회적 비용을 커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7번. 정의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거래 당사자에 미치는 유리한 효과이다. OX. X. 어디가 틀렸죠?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로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제3자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입니다. 거래 당사자를 제3자로 바꿔야 되겠죠. X입니다. 8번 기출문장이고요.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를 발생하면 공원, 주택 주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면 좌측이 아니고 우측 이동이죠.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X입니다. 9번요. 기업이 정의 외부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체증량보다 과소생산, 과대생산.
과소 생산 맞죠? O입니다. 10번, 11번 묶어주고 출제가 자주 되어보세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입니다. 10번요. 직접 개입 방법으로는 토지 수용, 공영개발, 토지 은행 제도가 있다. OX. 맞죠? O입니다. 11번요. 간접 개입 방법은 암기했다. 어떻게? 금보조개. 나왔죠? 금보조개. 금융,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금보조개 맞습니다. 이는 시장기구의 자율적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된다. OX. 얘가 틀렸죠. 시장의 자율기능을 해칠 우려에 대해서는 간접 개입이 아니고 직접 개입하면요 자율기능을 해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뒤의 문장은요 간접 개입이 아니라 직접 개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죠? X. 다음에 문제 출제 포인트 20번 봅니다. 자, 토지 정책은요 나누시는 건 다 묶어 놨습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된 것이 1번부터 7번까지 묶어주고요.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8번, 9번 묶어주고요. 토지은행제도. 다음에 10번은요. 개발이익 환수가 되고요. 다음에 11번은요. 공공용지 확보 방안 4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지역지구제입니다. 1번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가를 제거 감소가 있다. OX. X죠. 정의 아니고 부외 외부 효과죠. 부 마이너스 외부가를 제거 감소가 목적이다. X입니다. 2번요. 지역지구제 제한뿐만 아니라 주택의 신축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제한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불변이다. OX. O 맞죠? 요즘문도 출제가 되었어요. 한 번 더 밑줄입니다. 신축을 제한 밑줄. 신축을 제한하게 되면 또 밑줄입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불변이다. 밑줄.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 상승은 틀린 말입니다. 불변 O입니다. 3번요. 지역지구제 실시와 아울러서 시장 진입에 장애가 있다면 독점이 승립하는데 독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적 독점이다. OX. 틀렸죠. 독점의 문제는 사후적이 아니고 사전적 독점이 아주 큰 초과인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사전적 독점이 됩니다. X입니다. 4번요. 지역지구제 단기효과. 자, 단기효과는요. 지역지구제를 지정하면 화살표. 자, 정의 외부가 제가 틀렸죠. 부를 제거하죠. 정 틀렸고 부의 외부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동네가 좋아지니까 화살표 수요가 증가하고 화살표 가치는 상승한다. 모두 맞는데 정이 틀렸죠. 부를 제거합니다. X. 5번요. 장기 효과입니다. 장기 효과로는 주택 가치가 단기에 상승하니까 기존 공급자는 초과를 얻게 되죠. 이때 초과는요. 사후적 독점 틀렸네. 뭐? 사전적 독점. 따라서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의 문제, 초과를 얻게 됩니다. 틀렸죠. 초과는 생기니까 화살표 신규 공급자가 진입하게 되고 공급은 증가하더라. 나머지는 모두 맞고요. 사후적 독점이 틀렸습니다. X입니다. 다음에 6번요. 지역지구제 실시는 생산 요소가격이 일정하다.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일정 산업이면 원래 주택가치 수준 맞습니까? 맞죠?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맞죠? O입니다. 7번요. 정부에서 공업 및 조경이 혼합된 지역을 여기까지가 주거 전용 지역입니다. 전용 주거 지역이죠. 주거 전용 지역을 아니죠. 공업과 주거 혼합이 되는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을 주거 전용지로 변경하였다. 여기까지 바로 지역지구제를 말이에요. 따라서 준주거 지역을 주거 전용지구로 변경하였다면 단기에는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맞죠? 장기에는요. 주택 건설에 비해 비용 증가 산업이면 공급은 증가하죠. 공급은 증가한다. X. 8회 때 출제가 된 지문을 옮겨봤습니다. 기출문장이죠. X입니다. 자, 8번과 9번은요. 토지은행제도 랜드뱅크가 돼요. 자, 토지은행제도를 실시하면
개인의 무지산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다. 맞죠?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한 반면 여기까지가 장점입니다. 반면에 공영 개발과는 달리 공공자유부 상태에 토지 관리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옵니다. 9번요. 공공토지 비축 법률에 의하자면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공공개발용 공공토지 취득을 위해서는 필요하면요 얼마든지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공공목적이면 수용 가능하다. 옵니다. 10번요.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입니다. 여기서 비과세적 방법으로는 감보율, 공용개발,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공시지가제도, 토지은행제도를 들 수 있다. 하나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공시지가제도가 틀렸죠. 공시지가제도는요 개별 환수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의 적정 가격 공시가 목적이죠. 따라서 얘를 빼야 되겠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X입니다. 자, 10번 지문도 우리 시험은 2번 출제되었고요. 다음에 11번 공공용지 확보도 우리 시험은 2번 출제가 되었어요. 용지 확보 방안으로는 공영개발, 토지은행제도, 토지선매제도, 개발환수제도 등이 있다. 하나가 틀렸다. 뭐가? 개발이익 환수는요 용지 확보가 아니에요. 개발이익 환수는요 땅 가진 자, 못 가진 자 사이에서 땅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력을 가지더라. 그래서 땅 가진 자, 못 가진 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따라서 형평성 확보가 목적이지 용지 확보가 아닙니다. 형평성 확보가 되겠어요. X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21번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죠. 지문 되게 많습니다. 왜? 꼭 나올 거니까요.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주세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임대료 교재. 임대료 교재. 7번부터 11번까지 5개 묶어주고요. 7번부터 11번까지가 임대료 보조. 보조금이 있죠. 보조. 다음에 12번부터 16번 5개 묶어주고 얘가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임대료 교재부터 볼까요? 1번. 자, 임대료 교재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초과 공급을 발생한다. 까지 OX.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수요죠.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초과 공급 틀렸고 초과 수요를 발생한다. 틀렸습니다. 기존 임차례 이동은 저하된다. 뒤에 건 맞죠? 앞에 게 틀렸습니다. X입니다. 2번 지문요.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면 임대주택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맞죠? 초과 수요. 그리고 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으로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3번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형성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의 주거 고정 현상이 나타나며 이래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은 증가한다. OX. 맞는 말이죠? O입니다. 4번요.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고 있던 지역에서 임대료 규제를 해제합니다. 해제 동그라미. 이 부분은요. 자, 그래프를 한 번 더 봅니다. 자,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규제잖아요. 시장 원리가 너무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규제합니다. 시장 원리보다 낮게 임대료 규제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은 언제나 부족하고요. 이만큼 수요가 많아집니다. 자, 이제 4번 지문에서 임대료 규제를 이렇게 해제한대요. 풀어버린대요. 자, 오늘 자정부로 규제를 전부 다 풀겠대요. 풀어버리면 변화가 생기겠죠. 당장 내일부터요.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일부터 임대료 올라갑니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얘가 바로 단기입니다. 단기에는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요.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공급은 증가하죠. 어디까지 증가할까요? 시장 원리를 찾을 때까지 요즘. 그래서 여기까지 이만큼 공급은 증가한다. 공급은 장기잖아요. 따라서 단기에는 임대료가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요. 시장 원리를 찾을 때까지 이만큼 공급은 증가합니다. 단기, 장기. 이 문장이 4번입니다.
자, 볼까요? 임대료 규제를 해제하는 경우는 단기에는 임대료 상승 맞죠? 장기에는 공급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5번요. 임대료 규제는 임차인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OX. 5죠. 이 비탄력을 말하죠. 임대료 규제는요. 이동이 활발합니까? 저하됩니까? 이동이 저하되죠. 얘가 바로 임차인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데 이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 비탄력적입니다. 반면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임차는 탄력적으로 만든다. OX. 공공주택은 활발하게 이동하나 있죠. 활발한 이동은 임차인을 탄력적으로 만든대요. 맞는 말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이동이 저하되고요. 공공임대주택은 이동이 활발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6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 한도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면 시장에서 주택 가치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X. 맞죠? O입니다.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가 되고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금 넘어갑니다. 보조금. 7번요. 보조금의 정책에서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면 가격 보조입니까? 소득 보조입니까? 가격 보조. 맞죠? 집세 보조. 그러나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우월한 것은 소득 보조가 효과적이다. 맞는 말이죠. 현금 보조가 소득 보조가 효용은 우월하죠. 맞습니다. O입니다. 8번요.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는 보조금 주는 만큼 주택 소비는 증가하지만 다른 자 소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당연히 증가하죠. O입니다. 9번요.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우는 2014년 10월부터 자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주택 바우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맞죠? O입니다. 10번요. 임대료 보조금 정책에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수요적 보조금보다 공급적 보조금 경우이다. OX? X. 단어가 바뀌었죠.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요. 자, 바뀌었죠. 공급적 보조보다 수요적 보조가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혀준대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X. 11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하게 되면 단기에는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에는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OX. O 맞는 말이죠. 자, 연결해 볼까요?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받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 상승하라. 임대료가 상승하죠.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시 공급 증가 감소. 공급은 증가됩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올라갔던 임대료가 다시 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잖아요. 임대료를 낮추게 됩니다. 이걸 말하는데요. 따라서 공급이 나왔다. 공급은 무조건 장기를 말하고요. 공급 앞에 것은 모두가 단기 효과인데요. 따라서 단기에는 임대료를 상승시키지만 장기는 공급 증가로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이 문장이잖아요. 자, 옳은 질문입니다. O가 되겠고요. 다음에 12번부터 16번까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질문 볼까요? 12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시장은 사적시장과 공공시장을 분리되는데 사적시장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어 감소가 돼요? 감소가 된다. 맞죠? O입니다. 사적시장 수요가 감소가 되면 12번 단계는 사적시장 임대료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 맞죠? O입니다. 사적시장 임대료가 하락하면 18번 14번요. 장기적으로 사적시장의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가 된다. 맞죠? 그러나 15번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공급량은 불변. 맞죠? O입니다. 16번 공공주택의 공급은 단기에는 공공주택에 이주해 오는 사람이나 사적시장에 머무는 사람 둘 다 모두 혜택을 본다. OX. 맞죠? 그러나 장기에는 공공주택의 세입자만 혜택을 본다. OX. 맞는 말이죠? O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은요 5개면 모두가 맞는 점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21번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제가 메일을 잘못 전달해 가지고 제 볼찰로 지문이 다음 주는요 부덕볼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22번부터 50번까지는요 제가 아마 점심 먹자마자 바로 본장님한테 다시 수준의 메일을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하 문제는요 지금껏 들고 오지 마시고 내일 되면요 학원을 새로 바르시면 되겠어요. 그걸로 이제 따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시간 수고 많습니다. 네.